안녕하세요. 베테랑스 SAT 연구팀장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SAT를 준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AT를 잘하는 학생과 그러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더 똑똑하면 더 잘한다, 더 열심히 하니 더 잘한다 등등. 저는 근데 이 두 개보다 더 본질적인, 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을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SAT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점수 높이고 싶으면 더 많이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받아도, 답변이 되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과학 추론 문제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선생님, 제가 다른 거 괜찮은데 항상 2개를 남기고 거기에서 항상 틀려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질문이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정밀하죠. 이 친구가 고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자세히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얻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질문들을 해야지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애초에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딱 2개가 남았을 때 맞이하는 상황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가 시각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어느 쪽이 파란색 사각형일까요? 물론 누가 봐도 왼쪽이 사각형이죠. 하지만 이거는 시각적인 함정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사각형은 사각형이 아니고요, 삼각형이 사각형이에요. 오답을 정답처럼, 그리고 정답을 오답처럼 오랜 전통이 있는 컬리지 보드 수법이죠. 이러니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필요한 거는 문장 단위의 어떤 두루뭉실한 해석이 아니라 단어 단위의 정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정밀함, precision. 이게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 많은 문제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저희 학 선생님들 일과는 그냥 문제 만들기. 저도 영상 찍고 나서 또 이제 문제 만들러 가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정밀함 논하기 전에 저 위에 있는 숫자가 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기 뭔데 계속 위에서 올라가고 있지? 자, 저 숫자는요, 저희 베테랑스 SAT 플랫폼에 기록된 문제풀이 기록 횟수입니다. 즉 64만 9,653개의 문제풀이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 여름 특강 하고 나면은요, 100만은 당연하고 200만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진짜 개발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업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 제일 많은 학생들 학습을 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많다, 제일 빨리 했다,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는 이 방대한 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즉 이제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밀하게 연구하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위권 학생들은 잘 푸는데 중하위권 학생들은 못 푸는 문제들이 어떤 걸까? 그럼 그거를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예시로 상위권 학생들은 82%가 맞추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29%밖에 맞추지 못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제는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literature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옆에 이제 그 지문에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휘트만은 그의 작품 당신에게 to you, 거기에서 이제 화자인 그 자신이 독자를 깊이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그럼 질문은 뭐냐면은, 자, 휘트만의 작품 그 당신에게에서 발제된 것들을 몇 개 주는데 저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즉 독자를 깊이 이해한다, 이 말 하는 게 어떤 거냐 찾아보라는 거죠. 혹시 답이 보이시나요? 이거는 진짜 한국어로 봐도 너무 어렵죠. 그럼 영어로 하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볼 때는요, 자, B를 읽으면서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내 손을 당신 위에 올린다, 내 시가 되도록. 독자에 대해서 시를 쓰는구나, 그럼 이해하는 거겠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그래 시를 썼어, 그거랑 근데 이해하는 거랑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런 시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사실 몰라도 C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C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바로 갔어 했다. 그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해한 거다. 이해하는 거랑 가는 거랑은 별개죠. 갔는데 그냥 잘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D도 뭐 두렵다. 뭐 두려워해주고 걱정해주는 거니까 잘 이해하는 거 아니냐? 별개의 것이 별개의 것. 여기선 답이 A입니다. 컬리지 보드가 원하는 거는요, 정밀하고 자세한 해석입니다. 진실된 영혼과 육체가 보인다는 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안다는 거죠. 즉, 잘 이해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밀한 해석은 사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우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안 해요. 저희도 이제 이런저런 교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학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학도 어렵지만 이번 3월 시험 후기를 보면은요, 과학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 많았어요. 특히 어떤 가설에 대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어렵다는 건 정밀함이 요구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과학글 구조 분석, 내용 정리법, 추론 논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학습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글을 보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밀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네요. 아이들이 뭘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꼭 기억하세요. 정밀함, precision, 이게 SAT가 요구하는 1순위 덕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